네,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이고, 이 영상을 나가는 건 다음 주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제 영상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수능인 거죠. 다음 주에 수능. 와, 이게 원래대로였다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수능이 끝났어야 돼. 원래 11월 19일이 수능이었죠. 16, 78, 19죠. 11월 19일이 수능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4주가 연기된 거, 3주가 연기됐나? 하여튼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그러니까는 11월 15일 확진자 수가 223명이에요. 223명. 3일 연속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코로나 초기에 뭐 50명 넘었을 때 한번 난리 났었고 100명 넘었을 때는 뭐 진짜 막 큰일 났었고 이게 너무 무덤덤해졌죠. 그래서 지금 200명인데 아직도 1단계야. 1단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미국은 어제 뭐 하루 동안 얼마? 4만 명? 14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걸리고 있던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교육부 장관님이 수능 전 특별히 이런 거 주의해달라, 전 국민이 뜻을 모아서 이 국가적인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이런 걸 발표했던데,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거를 봤어. 이제 딱 보고, 기사를 보고, 그래, 수능이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래갖고 쌤 수영을 안 갔잖아. 그 후로 수영을 안 갔어. 괜히 무서운 거야. 수영 갔다가 만약에 내가 수영장 고양시에, 쌤이 어제 쌤 고양시 살잖아. 고양시에 하루 동안 17명이래요. 17명 하루 동안.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만약에 수영장 갔다 걸리면 이거 진짜 뉴스 나겠다 싶어가지고, 열받는 건 나 수영 새로 지금 한 달 끊은 지 며칠 안 됐거든? 쌤이 한 달 새로 연장한 게 11월 8일인가? 11월 8일인가 연장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내 수영장 한 달비 또 날리게 생겼네. 지난번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그런 건 아깝지 않아. 쌤 괜히 갔다가 걸리면은 수능 때 난리 나죠. 그런데 참 그런 건 있어. 우리 3학년이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학교를 안 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여러분이 학교를 오면 얘네 중에 걸린 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어디서 묻어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마스크 여러분 안 쓰면 또 선생님도 스트레스, 여러분도 스트레스잖아. 마스크 안 쓰면 이제 원래 지금 니네 벌금 매길 수 있잖아. 그렇다고 벌금을 매기겠어? 하여튼 마스크 쓰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안 오니까 좀 방역에 있어서는 마음이 사실 편하긴 합니다. 근데 수능이 코앞이라 엄청 걱정이에요. 수능 감독관 할 때 특별실 당일날 열이 나든지 기침이 나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이 나오면 그 학생들을 격리해서 보는 시험실, 거기에 감독할 교사를 모집했는데 나는 안 했지, 무서워서. 수당도 많이 주던데 안 했어요. 하여튼 좀 여러모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전 국가적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시간에 되면은 우리나라 공항에 항공기도 못 뜨고 못 내린다고. 전 세계 어느 국적 항공기도 우리나라 국제공항 이착륙, 국제공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 그런 큰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잘 헤쳐나갑시다. 나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삐딱한 것 같지? 자세가 발라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오지게 먹었어요. 갑자기 치킨에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기름 끼는 걸 먹었더니 이마에 뭐가 났어. 지금 여기 아파 죽겠어. 그래서 오늘 찍지 말까 하다가 찍습니다.
선생님이 일주일씩 미리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해준 거에 대한 대답이 좀 늦어요. 뭐 답도 잘 안 하지만 뭐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안 쓰는데, 지난주 첫 시간에는 쌤이 좀 특이한 질문을 냈었지. 그거 냈잖아. 영상 봤나 안 봤나 확인한다고 그 쌤이 영상에서 인용한 그 명언의 가로에 들어갈 말, 그거 있잖아. 뭐였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뭐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거기에 가로에 들어갈 말. 영상을 근데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보면서 영상을 보나? 아니면 구글 검색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꽤 많이 맞췄는데, 역시나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을 썼는데 막 재밌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걸 썼어요. 의외로 종류가 추려보니까 물론 아직 선생님이 결과를 못 받은 반도 있어. 월요일이라서 오늘 수업들은 2반만 결과를 지금 받았는데, 그래도 명예라고 쓴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유명한 말인가? 아니면 영상을 진짜 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예가 아닌 다른 답변을 추려봤더니 5종류가 있어. 5개. 5개. 근데 뭐 다 그럴싸해요. 두 번째, 명예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사람이었어.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여러분은 굉장히 대인관계를 소중히 하나 봅니다. 난 사람 좀 잃어도 괜찮은데? 사람은 수시로 얻었다 잃었다 하는 거 아닌가? 농담이고. 뭐 사람, 이 사람 안에는 친구도 포함됩니다. 친구라고 쓴 사람도 있는데 뭐 사람 또는 친구. 그리고 지식이라고 쓴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 지식을 잃으면 많이 잃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니네 잃을까봐 안 쌓는 거야? 잃을까봐 아예 지식을 쌓지 않는 건가? 쌤이 이거 보면서 지식을 잃으면 많이 잃는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은 과연 잃을 지식이 있는가? 막 이런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써놓은. 그럼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잃는 거지? 기억상실증? 아니면 뭐 그냥 잊어버리는 거? 근데 지식은 맨날 니네 시험만 지나면 니네 시험 지나면 엄청 많이 잃는 거네. 그러면 시험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아? 난 첫날 본 과목은 둘째 날 되면 다 까먹던데. 나는 그 쌤이 하도 잘 잊어버리거든. 잘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서 쌤은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 난 적지 않으면 진짜 내 머리를 못 믿어. 잊어버리거든. 쌤 아내가 내가 맨날 까먹으니까 진짜 내가 교사하는 게 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너 물리는 안 까먹냐? 막 이래. 너 좀 너무 심하게 까먹어. 요즘 들어서 진짜 농담처럼 아내가 벌써 치매가 온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진지하게 약간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잘 까먹어요. 근데 물리는 잘 안 까먹더라. 신기하게. 어릴 때 해서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 너네도 나중에 봐봐라. 학창 시절에 외운 노래 가사는 늙어서, 너무 슬프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도 다 생각난다. 막 흥얼흥얼 부르면 그 가사가 다 생각나요. 나 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불렀던 노래들을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다 기억나. 그래서 막 응칠,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응사 뭐 그런 거 나오면은 거기 나오는 노래 막 생각나서 따라 부르거든.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리도 그때 내가 고등학교 대학 때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까먹어. 근데 지식을 잃으면 많이 잃는 거면 나도 엄청 많이 잃은 건데, 하여튼 그런 거 써놓은 우리 물린이들이 있었고, 다음에 가족을 잃으면 가족은 너무 많이 잃는 거죠. 이건 좀 너무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래요. 쌤도 이제 나 쌤 오래돼서 말할 수 있어. 뭐 괜찮아. 무덤덤해졌어. 쌤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가족을 잃으면 좀 그렇죠.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 생기긴 하겠지. 근데 늦게 생기기. 늦게. 부모님 다 장수하시고 늦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목표를 잃으면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던데, 다 그럴 듯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잃으면, 지식을 잃으면, 가족을 잃으면, 목표를 잃으면 인생에 참 방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목표는 있죠. 뭘 잃는다는 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뭐 잃으려면 일단 있어야 잃는 거잖아. 여러분이 지식을 잃기 힘든 지식이 있을 거니까 물리 지식을 잃기 힘든 것처럼 갖고 있어야 잃는 건데, 목표를 잃으면 목표를 상실했다. 다시 세우면 되나? 다시 세우면 되지 않나? 목표를 잃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슬프겠다. 불가항력으로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뭐 육상 선수인데 다리를 다쳐서 재활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진짜 많이 잃는 거죠. 근데 그런 불가항력으로 잃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표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표를 만약에 내가 그런 불가항력으로 목표를 잃었어도 새로운 목표를 또 세우면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다시 동기가 생길 거고 그걸 빨리 해야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또 사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목표를 잃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잃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용기만 다시 용기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건가?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좀 많이 잃는 거다. 목표는 다시 얼마든지 세우면 됩니다. 사람을 잃었다. 사람도 많이 잃는 거지. 사람 잃으면 슬퍼. 지식을 잃었다. 괜찮아. 지식은 좀 잃어도 돼. 다시 하면 돼. 가족은 안 돼. 목표 괜찮아. 다음에 꿈인데 내가 얼핏 보고 금인 줄 알았잖아. 처음에 금에서 뭐야? 금을 뭐야? 장난해? 막 이랬는데 꿈이더만 꿈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근데 꿈도 아까 목표랑 비슷한 거죠.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꿈을 얼마든지 잃었다 얻었다 막 합니다. 막 그런 건 똑같은 거야. 내 꿈 막 나 저 애랑 너무 사귀고 싶어 막 그랬다가 차이면 또 꿈을 잃는 거고 다시 또 이상형 또 나타나는 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딴 얘기를 엄청 했는데 자, 이제 진도를 나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도플러 효과잖아요. 도플러 효과의 이론적인 설명은 지난 시간에 끝났고 그 도플러 효과를 나타내는 식이 있었지. 뭐 우리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파동을 내는 원인이 되는 애, 자동차 쉽게 말하면 앰뷸런스가 움직일 때만 다뤘는데 뭐 관찰자가 다루는 것도 뭐 다루는 교과서가 있긴 한데 뭐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 식은 그냥 잊어버려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그 나한테 다가오면 소리로 합시다. 소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소리를 내는 물체가 나한테 다가오면 소리가 높은 소리로 들리고 높은 소리로 들린다는 건 진동수가 커졌다는 거고 진동수가 커진 건 아니지. 진동수가 큰 것처럼 관찰되는 거예요. 얘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는 계속 일정해. 근데 얘가 나한테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관찰이 된다는 게 진동수가 높은 소리가 들리고 진동수가 높아지면 반대로 파장은 짧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고 왜냐? 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뭐가 일정하냐? 소리의 속력이 일정해요. 소리의 속력. 내가 이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소리의 속력이 다르게 관찰돼. 내가 소리가 오른쪽으로 뛰어가면 소리가 더 빠르게 느껴져.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뭐가 일정하냐? 이 파동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파원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파원이 내는 파장은 일정해요. 파장은 일정해. 그건 우리 책에서 안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소리를 내는 애가 나한테 다가오면 높은 소리 미용 그러다가 멀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지면서 낮은 소리 미용 이렇게 들린다. 파장은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올 때 파장이 짧아지는 거를 막 이렇게 모눈종이 같은 거 그려갖고 막 이렇게 원이 이렇게 겹쳐서 막 그런 것로도 설명을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런 게 도플러 효과다. 이런 개념을 알았고. 뭐 공식은 괜찮고.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내용으로 바로 점프할까 하다가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도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참고로 다음 주 수업은 다음 주도 이제 수능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월, 화, 수, 금도 온라인 수업을 할 건데 이때는 그냥 학습지만 올려놓겠습니다. 뭐 수능 직전에 여러분이 영상 볼 것 같지도 않고 그때는 그냥 학습지 뭐 적어 올려놓을게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물리원 뭐 약간 수능 기출 같은 거 뭐 그런 거 구해서 뭐 하루에 한 회씩이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물리원과 관련된 문제들 그냥 수능 공부하라고. 끝나고도 뭐 이번 주까지만 영상을 찍고 수능이 있는 주는 영상은 없고 설문지랑 뭐 학습지 정도 공부할 자료들 이런 것만 간단하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그 도플러 효과의 사례를 짧게 하고 뒤에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한 내용을 나가려고 했는데 뭐 급하게 나갈 필요 없으니까
도플러 효과가 쓰이고 있는 예를 설명을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안 가.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도플러 효과를 어디에 쓰느냐? 도플러 효과가 그거잖아. 소리를 내는 애가 움직이면 그 소리를 내는 애가 낸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잖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내가 높게 들려. 원래 소리보다 높게 들려. 그러면은 걔가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거고, 낮게 들려. 그럼 걔가 멀어진다는 거지. 이걸 누가 쓰냐? 박쥐. 배트맨, 배트가 박쥐구나. 맞지? 배트맨. 박쥐가 막 초음파로 하면서 날아다니잖아. 니네 박쥐 봤냐? 박쥐가 보면은 은근히 조금 귀엽다. 은근히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큰 박쥐는 무섭겠지. 근데 지금 박쥐를 언제 봤냐면, 언제 봤지? 최근에 본 거는 나 저기서 봤어. 저 깜짝 놀랐잖아. 무서웠던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어디서 봤냐면 파주 공설 스타디움. 거기에 밤에 운동하러 갔다가 아내랑 갔다가 그 스타디움 그 트랙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다가 뭐가 이렇게 저쪽 그 안쪽 건물 쪽에 뭐가 이렇게 후다닥 까만 게 움직였어. 저게 뭐야? 가까이 보니까 박쥐야. 근데 조그매. 한 손바닥 정도 되게 조그매서 털 복실복실하게 시커먼 게 파다닥 하다가 벽에 붙어 있길래 박쥐네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박쥐가 초음파를 쏘잖아요. 귀 이렇게 해가지고 초음파 돌고래랑 박쥐 사방으로 박쥐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 입 벌리고 다니나? 이렇게 하고 다니나? 박쥐 입 벌리고 나나 봐야겠다. 소리 뭘로 내지? 입으로 내는 거 아니야? 소리를 코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리 내면은 복화수를 하는 거 아니면 입 벌리고 날아다니는데 걔네는? 박쥐가 입 다물고 날아다니면 아니지. 입 다물고 날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앞도 잘 못 보는데 계속 초음파를 쏴야 되잖아. 그럼 초음파를 쏘는 기관이 있나 몸에? 모르겠는데? 나 찾아보기 귀찮다. 나 찾아보고 싶은데? 하여튼 박쥐가 막 사방에다가 초음파를 우리 안 들리는 높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날아다닐 거 아니야. 뭐야? 큰일 났다. 뭐가 오는데? 무슨 전화지? 여러분, 잠시만 멈췄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받아야 되는 전화 같아요. 여기까지. 네. 미안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맞았어요. 받았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 전화 못 받는데 온라인 영상 찍는다고 중간에 전화 받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와서 나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야? 쌤 우리 집에 무슨 간단한 공사하는데 거기서 전화 온 거야. 자, 그래서 박쥐가 막 날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초음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가 내가 내는 소리는 박쥐가 아는 거지. 내가 이런 소리를 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탁 맞고 돌아왔어. 그럼 얘는 돌아오는 시간을 보고 거리를 판단하죠. 예를 들어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저쪽에 한 소리가 나한테 했더니 1초 있다가 하고 반사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박쥐는 순간적으로 슈퍼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돌려서 소리의 속도가 340m/s인데 1초 만에 갔다 왔으니까 얘가 가는데 0.5초 오는데 0.5초 그럼 170m 떨어져 있네. 박쥐 산수 엄청 잘한다. 수학.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리를 아는 거야. 그 거리를 아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하고 냈는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어온 거야. 1초 있다가. 그럼 그건 뭐를 의미하냐? 내가 낸 소리보다 소리가 낮아져서 돌아왔죠. 그건 무슨 뜻이냐? 박쥐가 박쥐 어떻게 그리지? 박쥐가 이렇게 파닥파닥 하여튼 너무 뚱뚱해. 꼴이 있나 박쥐? 박쥐가 막 이렇게 막 매 눈을 하고 막 박쥐가 막 날아다니다가 자 여기 이제 조그만 이렇게 나방 같은 애가 이렇게 날고 있었던 거야. 여기다가 띠용 맞고 소리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지. 소리가 딱 맞고 그림 너무 잘 그렸다.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 이게 얘가 딱 봤을 때 갔다 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판단해. 이거 170m네? 자, 근데 내가 낸 소리가 였는데 돌아온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낮아졌어. 낮아지면
음원이 멀어질 때야 가까워질 때야? 멀어질 때죠. 멀어질 때야. 뭘 말했냐? 얘한테 내가 낸 소리가 딱 맞고 돌아오는데 얘가 이 나방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면 얘한테 맞은 소리가 반사되는 순간 얘가 일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즉 멀어지는 애가 나한테 소리를 반사했단 말이야. 그 소리를 반사한 게 결국은 얘가 소리를 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 얘한테 맞고 튕기나 얘가 직접 내나 어쨌건 얘한테서 시작한 소리인데 이 나방이 박쥐로부터 멀어지면서 등에 탁 맞으면 그게 도플러 효과 때문에 얘 귀에 낮은 소리도 들려. 그럼 얘가 1초 만에 낮은 소리로 돌아왔네? 그러면 170m 떨어진 데에 나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뭔가가 있구나 해서 막 쫓아가는 거지. 근데 하고 냈는데 1초 있다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박쥐는 다 알아듣지, 내가 낸 소리. 자기가 자기 목소리 알잖아. 내가 내 목소리 내는데 밖에서 메아리를 하는데 얘들아 밖에서 얘들아 이렇게 들리면 오씨 귀신이야 이런 것처럼 박쥐도 내가 이러고 다니는데 들어온 소리가 어디선 들리면은 하고 높게 들리면 이제 박쥐가 1초 있다 내가 냈는데 1초 있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얘가 170m 쪽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놈이 있구나. 가서 잡아먹어야지. 그걸 응용하면은 옆으로 이동할 땐 또 소리를 막 사방으로 내는데 점점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안다는 거죠. 와, 살아있는 레이더 아니야. 이런 것도 도플러 효과가 이용되고 또 똑같이 박쥐가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스피드건을 쓰면 스피드건 잘 그렸는데 그리기 아까운데? 지우기 아까운데? 스피드건을 쏘면 야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샥 던진 거야. 팍! 이 포수 밑에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딱 공이 꽂히는 거지. 그럼 저 뒤에서 초음파로 똑같아. 스피드건 아마 초음파죠? 여기다가 소리를 쏘는 거야. 빠바바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스피드건을 딱 쏘면은 소리를 빠바바바바바바 나다가 야구에 탁 맞고 얘가 돌아오는 거지. 그럼 박쥐랑 똑같아. 탁 맞고 돌아왔는데 내가 쏜 초음파의 파장보다 당연히 파장이 짧아져서 오겠지. 얘는 공은 나한테 무조건 오고 있잖아. 그치? 진동수는 높아져서 올 거고 파장은 짧아져서 올 거야. 근데 그게 그 공식 있잖아. 우리 공식 F'은 소리 곱하기 F 제로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쵸?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이 공이 날아오는 속도가 얼마구나. 지금 얘가 진동수가 얼마가 변했어. 또는 파장이 얼마 변했어. 그거 딱 관측하면은 이 시에다 집어넣으면 이 야구공 속도 시속 160km네. 메이저리그 보내야겠네. 시속 100km네. 그냥 선수 100km 그만둬야지. 그런 거를 이런 거에도 이용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자동차 단속하는 장치에도 이걸 쓰는 거지. 자동차 단속하는 장치도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이쪽에다 막 쏘고 있다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 얼마 이상으로 팍 오면은 이 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이걸 재면 예를 들어 시속 100km까지는 진동수가 얼마 이상 높아지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쏘는 진동수가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넣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합시다. 내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가 뭐 100Hz인데 얘가 시속 100km짜리로 움직이면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나한테 뭐 200Hz 정도로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이거보다 높은 소리로 돌아오면 저 차는 제한 속도를 넘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도플러 효과를 써먹습니다. 또 어디에 써먹냐면 또 어떤 데 볼 수 있냐면 우리 1학년 때 이 도플러 효과를 왜 배웠었죠? 기억나요? 1학년 때 왜 배웠었지? 도플러 효과 1학년 때 왜 배웠지? 적색 편의. 이거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밝혀낸 거 아니야? 누가? 허블이 저기 우주가 팽창할까 수축할까 그대로 있을까 막 궁금한 거야. 그런데 뭐를 알아냈느냐? 스펙트럼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스펙트럼을 찍으면 흡수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그 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성분이 있는 별이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별 중심에서 그 핵융합에서 나가던 빛이 그 별의 대기인 수소를 지나다 보면 수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해버리잖아. 그래서 중간에 까맣게 줄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그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위치의 스펙트럼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걸 수소라고 해봐. 수소. 자, 수소는 이렇게 생기는 선 스펙트럼을 가져. 예를 들어 이 간격이 뭐 1이고 이 간격이 3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에 세 줄이 있는 수소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얘마다 다 똑같아. 근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뭐 빨간색이고 여기가 뭐 파란색이었다고 합시다. 이쪽에 스펙트럼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저 멀리 별에 있는서 오는 빛을 관측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위치에 이렇게 세 줄 가지는 원소는 없는데? 그런데 평행이동을 해보면 얘가 수소인 거야. 여기를 옆으로 조금 옮기면은 이 간격이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간격을 가지고 세 줄을 가지는 건 수소인데, 확실히 수소인데, 수소는 원래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요쯤 위치에 선이 생겨야 되는데, 얘네가 빨간색 쪽으로 더 이만큼씩 치우친 거야, 지금 이만큼씩. 이런 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불렀죠. 그치? 그럼 여기에 속하는 애들의 파장이 빨간색으로 갔다는 건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모든 사방에 있는 별빛들을 관찰하면 다 이렇게 원래 스펙트럼보다 적색적으로 치우치더라. 그러면 그 빛을 내고 있는 그 별이 우리가 관찰자잖아.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는 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허블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때 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파장이 옮겨갔냐를 계산하면 팽창 속도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도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또 어디에 이용하냐면 항공기에 또 내 조종사였잖아. 쌤이 헬기 타고 다닐 때 보면 헬기에 그 위치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 헬기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면 돼요. 내가 날아가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훈련을 많이 해. 주변의 지형을 익히는 훈련. 여기 서울이네, 여기 강남이네, 여기 롯데월드네, 막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 탄현역이네, 여기 금능역이네,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고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상이 잘 안개 껴서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뭐로 확인할 수 있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GPS죠, GPS. GPS를 이용해서 내 현재 좌표를 확인할 수 있어, 지도상에서. 근데 그 GPS는 GPS 위성하고 교신을 해야 돼요. 교신까지는 아니야. GPS 위성이 쏴주는 그 전파를 받아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전쟁이 나면 이 GPS 위성에 있는 전파를 교란하려는 무기들이 나와요. EMP 같은 거. EMP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그 GPS 교란 이런 막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내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GPS를 이용해서 미사일이나 항공기나 대부분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GPS가 교란돼 버리면 오발이 나는 거지. 나는 좌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3,3에 있는 적의 진지를 향해서 로켓을 쏜 거야. 로켓이 GPS로 3,3을 찾아 날아가는데 갑자기 GPS 위성이 교란되면서 이쪽을 3,3이라고 인식해버리면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군사 무기에는 좌표 시스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좌표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쌤이 탔던 헬기 중에 블랙호크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 나머지는 그냥 GPS도 없어, 잘 옛날 거는. 근데 블랙호크도 기본적으로는 GPS를 쓰고 있는데 GPS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플러 항법 장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알지. 나는 물리학과 출신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도플러 그거 쓰는 거구만. 딱 나는 그 기계 배우기 전에 이름 보고 바로 알아. 도플러 항법 장치래. 그래서 얘 쏘나 본데 못 쏘지. 초음파를 쐈나? 레이더. 전파를 쏴요. 레이더. 전파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짧은가? 하여튼 전파를 쏘는 거야. 자체적으로. 밖에서 오는 게 GPS 위성을 격추시켰다든지 이제 GPS를 막 교란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하면 GPS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무슨 방법을 쓰냐면 도플러
항법 시스템이 있어. 선생님이 탔던 블랙호크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륙을 딱 하는 순간부터 시동 딱 걸면 얘가 밑으로 도플러 레이더가 몇 개 있지? 4개 있나? 앞에 2개, 뒤에 2개 있어. 거기서 계속 주변에 팔을 쏴요. 팍팍팍 쏘는 거야. 내가 헬기만 날아가면서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뒤로도 쏘고 뒤로도 쏘고 하는 거다. 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출발지로부터 어디쯤 와 있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내 속도를 알면 되잖아. 예를 들어 내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이륙을 했는데 헬기가 위에서 봤을 때 미안 활주로에서 헬기가 이륙을 해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프로펠러 이렇게 있고 바바바바바 돌면서 이륙을 쫙 했어. 이륙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나 그냥 시속 100km로 밟았어. 100km로 밟았고 나는 정확히 0도 방면으로 헤딩 0도 예 기수 방향 여기서부터 0도 180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0도 방향으로 100km로 1시간 날아왔어. 그럼 내 위치는 북쪽으로 정확히 100km 떨어진 데 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거를 방향을 바꾸면 바꿀 때마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체 내장된 컴퓨터가 이쪽으로 1시간 이쪽으로 또 동쪽으로 꺾어서 90도로 꺾어서 1시간 그러면은 100km 날아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북동쪽으로 100루트 2km 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항공기는. 항공기가 나타나는 이 속도는 대기 속도거든. 대기 속도가 있고 대지 속도가 있어요. 근데 항공기에 있는 센서는 이 센서에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야. 베르누이 원리를 쓰는 거야. 피토 튜브라는 항공기 앞에 보면 다 뾰족한. 니네 봤냐? 아씨, 나 진짜 니네 오늘 많이 배운다. 자, 항공기에 보면은 다 이게 있어. 전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전투기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알아? 이 캐노피가 이게 좀 이렇게 이 홈이 이렇게 내려와야 전투기가 멋있다대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뾰족한 게 있다? 야, 나 기관총인 줄 알았잖아. 니네들 기관총인 줄 알았지 무식하게. 기관총은 딴 데 있어. 숨겨져 있고 이런 데 숨겨져 있고 요 끝에 뾰족 나와 있는 거 금속으로 뾰족 나와 있는 거. 헬기에도 있어. 헬기에도 보면 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헬기 있고 이 프로펠러 있으면 헬기 앞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뭐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요 헬기는 좀 여러 군데 있어요. 항공기는 보통 여기 있지. 전투기는 여기가 뭐냐면 얘를 피토 튜브라고 부르는데 관이야. 금속 관이고 이 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해서 얘 속도를 띄워주는 거야. 계기판에. 근데 이거에 문제가 하나 있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초속 100m로 불잖아. 그럼 얘는 내 속도가 초속 100m라고 판단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땅은 항상 정지해 있잖아. 뭐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런 소리 때려치고 땅은 정지해 있어서 내가 땅을 기준으로 자동차 바퀴가 얼마나 빨리 도냐가 나의 속도야. 그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그거는 자동차 계기판에 시속 60km다. 그거는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엔진이 바퀴의 지름이 얼만데 이게 몇 바퀴 굴러가니까 이 정도 이렇게 굴러가면 시속 60km로 간다. 이게 자동차의 속도계인데 항공기의 속도는 그렇게 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초속 100km로 불면 내 속도는 마치 앞으로 초속 100km로 나가는 것처럼 계기판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대기 속도인데 내가 정풍을 받고 가면 계기판에 시속 100km라고 해도 난 100km가 안 되는 거야. 앞에서 바람이 한 10km로 불면은. 거꾸로 내가 뒤에서 바람을 받으면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빨리 날아가고 있겠지. 바람 속도까지 더해서. 하여튼 그런 오류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도플러, 여기서 레이더를 쏘는 거야. 전파를 쏴서 빵빵빵빵 쏴서 여기에 나무에 맞고 돌아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얘를 기준으로 이 나무가 다가오는 거잖아. 나한테 땅이 다가오는 거지.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걸 맞고 돌아오면 얘가 쐈던 전파보다 진동수가 커져서 돌아오겠죠. 높은 소리로 돌아오는 거야. 소리라면 전파면 진동수가 커져서 돌아오는 거고. 그걸 얼마나 돌아왔냐를 치고 얘가 내가 지금 땅을 기준으로 시속 몇 킬로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지. 그게 도플러야.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좌표계 GPS 시스템이 작동 안 할 때 얘가 계속 이거를 쏴가지고 지금 나의 속도는 100km, 지금 속도는 90km,
100km로 1초간 갖고 90km로 뭐 2초간 갖고 이걸 계속 계산해서 방향까지 계산해서 내가 처음에 출발한 데가 여기면 내 위치가 여기쯤일 거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게 도플러 항법 시스템이에요. 니네 참 고급 정보 배웠다. 하여튼 그런데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정밀도를 위해서 여기 쏘고 뒤에도 쏘고, 뒤에서 쏜 파는 부딪히고 올 때 파장이 길어져서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돌아오겠지. 이 여러 개를 평균 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유추하는 거. 이게 도플러인데, 도플러 할 때도 똑같이 도플러 효과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정직하잖아. 도플러 효과를 쓴 항법 시스템이니까 도플러 항법 장치. 그런 것도 여기를 쓰고 있어요. 또 도플러 효과 때문은 아니고,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 쌤이 이런 걸 했었잖아. 자, 도플러 효과를 쌤이 그때 동그라미를 그려서 설명할 때 좌표를 그려서 이런 설명을 했었지. 자, 다시 그려볼까? 자, 여기 있는 애가 소리를 방방방방 1초 있다가 소리가 이만큼 가고, 뭐 2초 있다가 소리가 뭐 이만큼 가고, 3초 있다가 뭐 이만큼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제자리에서 소리를 내면 빵빵빵,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한 번 듣고, 이 파가 요만큼 오면 또 한 번 듣고, 이 파가 이만큼 오면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이게 파장, 이 간격이 파장이었잖아. 그치? 얘가 내는 소리의 파장이 한 칸이면 내가 들을 때도 한 칸으로 들려. 근데 얘가 움직이면서 쏘면 어떻게 됐지? 움직이면서 얘가 만약에 소리가 이만큼 갈 때는 이 반만큼 이동했어. 그럼 이 다음에 내는 소리는 칸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냐면 빨간 팔을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파란 파를 내면 여기 듣는 사람은 빨간 파 듣고 반파장 있다가 파란 파가 들리고 반파장 있다가 빨간 파,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파장이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어렵지만 재밌는 일, 만약에 이 소리를 내는 애가 소리랑 같은 속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 소리랑 같은 속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 이거 처음에 알았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자, 여기 있는 애가 소리를 이렇게 냈어. 그럼 이 소리는 1초일 때 이만큼 가고, 2초일 때는 이만큼 가고, 3초일 때는 이렇게 가겠죠. 그치? 자, 근데 이 소리를 낼 때 소리가 이만큼 갈 때 이 점도 이만큼 같은 만큼 이동을 했어. 음속이랑 똑같이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두 번째 내는 소리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무슨 일이 생기지? 한 지점에 소리가 동시에 모여요. 냈던 소리들이 이 한 지점에 차곡차곡 동시에 쌓이고 있는 거야. 소리가 횡파가 아니고 종파잖아. 종파면 공기가 압축했다 풀었다 하는데, 이 압축되는 시점이 한 시점에 모이는 거야. 그러면 이 전투기가 그 다음 시점엔 여기를 들어와야 되지. 그치? 전투기가 이 소리랑 같은 속도면 이 쌓여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전투기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를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앞에 소리가 한 점에 쌓여갖고 여기에 굉장히 공기가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면, 음속과 같으면 이걸 계속 요 꼭지점을 대고 쫓아갈 텐데, 음속을 초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점을 뚫고 나가야 돼. 얘가 이때 뻥 하고 공기를 찢는 소리가 들려요. 압축된 공기를 전투기가 뚫으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순간적으로 필요하고, 이 빡빡한 공기를 치고 지나갈 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 그래서 뻥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충격으로 주변에 물결이 뭉개지면서 여기 마치 물풍선 터진 것처럼 팍 이런 효과가, 이런 걸 우리가 소닉붐이라고 불러요. 소닉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야, 시간 언제 이렇게 많이 됐냐? 오씨, 40분 넘어버렸네. 미안합니다.
이 음속을 처음 돌파했을 때 항공기가 폭발한 거야. 이 엄청 압축을 뚫고 탁 하니까 갑자기 항공기가 팍 부셔지는 거지. 그래서 어씨 종쳐버렸다. 이런 현상. 네. 아 너무 많이 찍었다. 중간에 전화 받느라. 이런 소닉붐 현상도 도플러 효과 때문은 아니지만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는 그 과정의 현상으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플러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린이들 수고했습니다. 물바